네, 질문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 퓨. 에서 라센이랑 수셈. 라센만 숙제로 내드렸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151페이지까지가 숙제였고 질문 다 했었고요. 이번 숙제가 16번인가? 1100 몇 쪽이죠? 62번까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법한 거가 약수의 개수에서 이어지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 그리고 이제 저기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이 두 가지가 아마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제가 그때 그것까지는 얘기했었죠. 수영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본 수업 시간에 교란 순열까지는 이야기했었죠. 얼마나 숫자 5개 뭐라고요? 0129 44. 0129 44는 까먹지 마라. 적어도 5개는 기억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불 방법, 지불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약수의 개수까지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약수의 개수부터 이거 하고 나서 그러면 질문 혹시 있으면 좀 더 받을게요.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계산한다 했죠? 약수의 개수. A의 M개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할 때 얘의 약수의 개수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개. 왜요? 왜 플러스 1을 한다고 했죠? 선택권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하는, 3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서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돼? 약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1부터 시작해서 1, 2, 2의 제곱 1, 그다음에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2와 3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2가 하나만 들어가는 거 2개가 다 들어가서 곱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3 하나, 2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렇게 계산들을 했을 때 결국엔 내가 여기에 있는 2가 총 2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곱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몇 개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선택지에는 어떤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안 고를 거다 라고 하는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를 더해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게 난 진짜 니넨 수업 제대로 복습하지 않아? 진도가 너무 똑같이 겹쳐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특강이랑 너무 지금 계속 겹치고 있어요. 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가 있습니다. 지불 방법의 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거기에 1150번 문제를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뭐냐면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3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이 지불 방법의 수는 약수의 개수와 같습니다. 뭐요? 내가 이 100원을 안 낼래 혹은 하나 낼래 50원짜리를 안 내거나 하나만 내거나 2개만 내거나 라는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해줄 수 있으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공짜는 안 된대. 이 세 개를 모두 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하나를 뺀 나머지 경우가 지불할 수 있는 그 방법의 수가 되는 거죠. 10,000원짜리 나 뭐 왜 이래 10,000원짜리가 A개 뭐 5,000원짜리가 B개 1,000원짜리가 C개 있다고 한다면 지불 방법의 수는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 더하기 1에서 공짜 빼고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 지불 금액의 수는요. 지불 금액의 수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얘가 생각을 해보면 100원짜리 하나를 100원으로 낼 수도 있지만 50원짜리 두 개를 이용해서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의해야 될 건 그겁니다. 낮은 금액이 액의 수가 충분히 하여 이 많아서 충분히 많아서 높은 금액을 만들 수가 있는 경우 뭐 한다고? 높은 금액을 은 금액의 화폐를 낮은 금액의 으로 환전해서 계산합니다. 규칙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150번 문제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거를 자 50원의 개수가 충분히 많아서 100원을 채울 수 1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100원 하나 대신에 이거를 지금 나중에 뭐로 봐서 50원짜리 4개와 10원짜리 3개로 봐서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를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해주시면 된 거다라는 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51번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1151번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500원짜리 3개 다음에 100원짜리 3개 다음에 50원짜리 하나 야 이거는 참 뭐야 개수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뭐야 지불 방법의 수가 지불 금액의 수가 되는 거야. 단순하죠? 근데 1152번처럼 500원짜리 3개 라고 하는 건 이미 개수가 충분히 많아서 1000원을 채울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를 구할 때 말고 B를 구할 때에는 어떻게 보라고? 500원짜리를 몇 개로? 7개로. 야 숫자도 똑같지 않냐? 아까 문제랑? 센 B에 있는 문제랑 토시는 안 틀리고 똑같은 것 같아서 500원짜리 7개랑 100원짜리 3개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로망을 지나는 경우의 수는 넘어가고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가 아까 그 꼴값들을 떠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공식 절대 안 알려드리고 그냥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 머시기가 꼴값을 떠는 거를 강 모시기와 그 전 모시기가 꼴값을 떠는 걸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놈의 공식을 알려드렸더니 쉬운 길 냅두고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공식을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색칠하는 경우의 수예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닿아 있는 면이 가장 이웃한 면이 많은 부분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양이 선형으로 일자로 쭉 연결돼서 셀 수 있느냐 아니면 꼬리물기처럼 원형으로 다시 한 바퀴 돌려서 돌아가는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모양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닿아 있는 부분 그리고 모양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을 정합니다. 가장 이웃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을 기준을 삼아서, 참고로 기준은 제외합니다. 기준은 가리고 봐도 돼요. 그러면 1156번 한번 봐봐. 1156번을 보면 지금 여기에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A, B, C, D. A는 몇 개랑 붙어 있고 2개, B가 몇 개? 3개, C도 3개, D는 2개.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놈이 기준이 되는 거야. B 아니면 C요. 그럼 나는 B를 기준으로 하고 얘를 빼는 거예요. 얘를 빼고 봤을 때 얘는 선형이야, 원형이야? 선형으로 이어지죠. 일자로 쭉 연결이 돼요. 그럼 나는 B 다음에 H라고 C 더하고 C 칠하고 D를 칠할래 라고 그냥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멘트 중에, 멘트로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다라는 멘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줄 세우기랑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색칠하기에 전형적인 문제가 들어가요. 자, 지금 여기 몇 가지 색깔을 칠한대요. 4가지 색을 칠한대요. 4가지 색을 칠한다라고 했을 때 B에다가 제일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확인하는 거야. B에다가 칠할 때는 몇 가지? 4가지 그냥 다 색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A는 B랑 다 있는 상태니까 B에 칠한 걸 제외한 3가지가 될 거고요. 그럼 C는요? A, B 2개가 이미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피해서 2가지만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D는요? B, C를 제외한 2가지 색만 고려하면 돼요. 그래서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계산해 주시면 얼마? 48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선형이냐 모양을 확인합니다. 이 모양에 따라 분류합니다. 분류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일 때? 선형, 일자로 쭉 이어질 때. 선형일 때는 그냥 순서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별로 복잡한 게 없어요. 방금 전에 계산하신 것처럼 그냥 B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칠하면서 이웃한 거, 이웃한 거, 이웃한 것들만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꼬리물기 형태의 원형 문제. 원형,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그런 문제냐면, 아마 여기도 있지 않냐? 1159번처럼 회전하는 뽑기 다트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뽑기 다트판처럼 이게 돌려 돌림판. 그 돌려 돌림판에다가 이렇게 영역을 나누었을 때, 이거는 A, B, C, D. 예를 들어 이렇게 A, B, C, D를 정했을 때, A, B, C, D 다음에 다시 A로 연결이 되는.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1라고 되어 있으면. 1은 뭐야? 기준이야. 그러니까 얘를 뭐하고? 빼고 생각해. 하는 순간 뭐가 만들어져? 원형꼴이 만들어져. 이런 원형꼴일 때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기준으로는요,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기 전에는 5개도 안 나와요. 4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3가지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중학교 때도 4가지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요. 대부분 다 많이 나와봤자 4가지예요. 이렇게 4가지든, 뭐 여기를 4가지든, 아니면 뒤에다, 여기 밑에다가 따로 또 이렇게 볼록하고 붙여서 4가지든, 뭐든 간에 일단 4가지예요. 최대. 그 이상으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색칠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빼고 올게요. 1159번 문제를 한번 확인하시면 A, B, C, D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변을 공유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가지 색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똑같이 우리 그냥 A, B, C, D 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그 A, B, C, D에다가 색칠하는 거를, 이게 1159번입니다. 1159번입니다.
자, A에다가 4가지 색을 칠하고요. B에다가 3가지 색을 칠하고요. C에다가 3가지 색을 칠하고 D에다가 그럼 A, C랑 겹쳐 있으니까 D에다가는 이제 2가지만 칠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틀려요. 우리 일반적으로 선형 형태로 풀듯이 계산을 하시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요, 뭘 구분해 줘야 된다고? 이 마지막 거를 칠하기에 앞서서 요 C라고 하는 애가 A랑 같을 때랑 같지 않을 때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실제로 아까 계산했다시피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하면 이거 얼마냐? 72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풀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4 곱하기 3에다가 A와 서로 같을 거. 야, C라고 하는 영역이 A랑 색이 똑같다는 거는 C에다가 선택지를 줬다는 거야. 선택권을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A 따라가. A라고 하는 색을 칠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됐을 때 A랑 C랑 색이 서로 어때? 같다고. 그러면 D에다가는 D랑 서로 이웃한 영역에 칠해진 색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A랑 서로 다른 색이야. 이웃한 애랑도 다른데 A랑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2가지를 칠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A랑 C랑 서로 다른 색을 칠했기 때문에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거 계산하시면 84개가 나와요. 72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저기 가장 마지막을 분류해서 봐요. 이거 4가지가 거의 맥스기는 합니다. 그래서 A와 C가 요거는 요렇게 이걸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A, B, C, D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 A와 C가 같은 경우 우와 A와 C가 서로 다른 경우 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풀어준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들이 보이시면 이렇게 푸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115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3가지 색을 칠하려고 하고요. 이 구름다리 이웃한 2검으로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대요. 네. 그럼 C랑 연결된 게 몇 곳? 5곳. C를 기준으로 해서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 그러면 D에다가는 1가지, B에다가 2가지, E에다가 1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수영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교란순열이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다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4개의 열쇠를 임의의 자물쇠에 하나씩 꼬작 돌렸을 때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 1160번. 딱 뭐라고? 0, 1, 2, 9. 답 9. 끝. 이렇게 그냥 휙휙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도 그 1161번이나 1162번은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네, 수영도 직접 짜서 봐야 돼요. 교란순열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다 해봐야죠. 저거 이웃타서 나열하지 않도록 이게 아마 잠깐만 12 빼기 아니야 24 빼기 10인가 12 아니 잠깐만요 계산이 안 돼. 4팩 12 12개 중에서 3팩 6개 6개네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게 확통범위예요. 확통 거예요. 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가지고요. 확통 부부 구간이에요.
배운 거 또 들으니까 지겨워? 안 먹어. 안 먹어도 제가 유튜브 많이 봤어. 라면에다가 밥까지 말고. 뭐라고 하지? 그 탄수화물 심지어 오므리 김치찌개. 탄수화물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무슨 쇼크? 무슨 혈당 쇼크?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오셨어요? 있나? 서서 해 피곤하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뭐 다음 자리를 뭐 만족시키는 것들을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수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수학의 셈에서요,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많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제? 이걸 내가 필수예제를 1번부터 끝까지 다 풀어줄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번에 필수예제 몇 번까지 했었나? 5번까지 했었나? 4번까지였네? 합의 법칙만 하고 넘어갔나? 그럼 그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한번 봐봐봐. 어때? 아니, 그렇지. 그 라이트생 기준으로는 숙제였고. 이거 그냥, 보면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2 곱하기 2 곱하기 6. 그냥 간단하죠. 그냥 쭉쭉쭉쭉 곱해 나가면 되는 거. 그 다음에 항의 개수 구하는 필수예제 6번 같은 경우가 반드시 괄호 안에 있는 하나의 항은 반대편 괄호에 있는 항들과 만나서 곱해져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4는 12개, 그 다음에 6 겹치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6 더하기 4는 1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필수예제 7번로 갈까요? A가 적힌 카드가 2장, B가 적힌 카드가 2장, C가 적힌 카드가 1장일 때 3장을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문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는 수용도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같은 걸 몽땅 다 나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뭐가 있어요? A부터 시작해서 A, AB, A, BA 또 뭐 있니? 이거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A, A, B 다음에 A, B, A 다음에 A, A, C도 있네요. A, A, B, A, A, C A, B, A, A, B, B, A, B, C 그 다음에 A로 하는 거 이제 끝났죠. 그럼 B로 하는 애는 B로 시작해서 BAA, BAB, BAC 그다음 B로 시작하는 애 BBA, BB, BC AC A ACA, ACB 이렇게 또 있네요. 그다음 BC A, BC, B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네요.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거는 그러면 CAA, CAB, BA, BB 정도? 그래서 네 합치면은 7 더하기 7 더하기 4 그래서 18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세야지 뭐 어떡해. 그 세는 방법으로서 수용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네,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는 넘길게요. 약수의 개수 넘겨도 되죠. 그 다음에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이라고 하는 게 저기 어디냐? 안 나오나? 천 원짜리 2장, 돈전 3개. 그러네요. 또 숫자까지 똑같은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3 곱하기 4 곱하기 4. 계산하면은, 네, 47개. 그
그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8 곱하기 4 빼기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고 하겠죠. 거기에 길잡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단위의 화폐로 바꾸어 계산한다. 이렇게 낮은 금액의 수가 충분히 많아서 높은 금액을 만들 수가 있는 경우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풀어서 써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작은 단위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필수 예제 11번 그냥 후딱후딱 좀 보고 시간 있을 때 풀이 시간을 차라리 따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필수 예제 11번 한번 보시면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일단 기준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에는 A에다 칠한 색을 어차피 다 칠하지 못하고 B에다 칠한 애도 어차피 한 번 썼으면 끝이야. 그럼 결국에는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120까지입니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도 되는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5, 4, 3, 2, 1과 5, 4, 3, 3, 3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유제 17번, 18번 그림 한번 보세요. 유제 17번은 뭐야? 기준하는 그 기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선형꼴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유제 18번은 기준 지역을 제외하면 원형꼴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요렇게 되는 것들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누어서 푼다. 그죠? 나누어서 푼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개짜리와 숫자, 10개짜리 숫자는 적어도 한 개가 올 수 있는 자연수예요. 6건의 경우의 수요대. 그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는 거 비둘기집의 원리가 생각보다 확률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각자 저마다 집에서 살고 있는 10마리의 비둘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비둘기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집은 9개라고 한다면 반드시 2마리 이상이 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모임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존재하기 반드시 어떤 임의의 모임이라도 같은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366일로 계산했을 때 그보다 하루 더 많은 한 명 더 많은 367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률적으로는 그렇대요. 자, 또한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는 대략 10만 개 전후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확률적으로는 23명의 사람만 모여도 생일이 같은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면 니네 반당 같은 생일 가진 애들이 한 명씩은 있을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뜻이네요. 꽤 높은, 상당히 높은 확률이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9월생들이 많습니다. 9월에서 10월생들이 생각보다 많죠. 평균보다 좀 더 많죠. 크리스마스. 실제로, 진짜로 크리스마스에 데이트 해서 이제 아이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크리스마스부터 그 38주인가를 계산해서 그 전후로 해서 생기는 아이들이 기본 평균보다 조금 더 높대요. 높아요. 그리고 또 있는 것은 뭐야? 이제 뭐 연휴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전후로 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설날, 추석 이런 것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연습 문제, 유제는 풀지 말지 조금 고민을 해보고요. 푸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풀인가 싶어서 여기는 좀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넘어갈게요. 네. 저희 선행은 3월 2일 후에도 똑같았을 거예요. 너네 부모님들한테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3월 첫째 주에 이 교재가 마무리가 될 거고요. 첫째 주에 이 교재를 마무리한 후에 제가 부교재를 하나를 드릴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그 4반, 5반 대상으로 교재를 그 월수금 화목토 합쳐서 교재를 하나를 만들어 갖고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드리고 나면 그 문제 수가 지금 예상 문제는 한 550문제 정도. 그러니까 교재 하나급으로 만들 거예요. 난이도는 실전 트레이닝 정도. 파란색이요. 에서 그 실전 트레이닝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가 되도록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문제가 실전 트레이닝 정도가 될 수 있게. 그래서 그걸로 조절을 해서 좀 꽤 어렵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요. 실제 센 B, 이번에 특강을 들은 사람들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적응을 했을지라도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어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조금 해서 완전 초고난이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 조절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난이도가 무지막지하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현재쌤이랑 같이 논의해서 난이도 조정, 밸런스 좀 맞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네, 계속 확인, 부교재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갈 거냐라고 하면은 이 교재는 3월 첫째 주 안에 마무리가 되고 3월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문제를 한 바퀴를 더 실전을 한 바퀴 더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교재 혹시라도 교재가 좀 암담하게 좀 큰일 났다 싶으신 분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따로 얘기를 해서 기타적으로 조율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조율하기도 쉽게 제가 구성을 좀 해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네, 보시면 돼요. 몇 부를 뽑아야 되는 거지? 거의 한 30부 이상. 팔에 쥐나겠네 그냥. 선생님 현대쌤이랑 둘이서 펀칭 기계 링 해야 돼서. 예. 특강보다 진도를 못 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순열까지 했죠, 순열. 맛보기로 맛보기도 안 했어요. 그냥 식만 알려주고 식도 안 알려줬어요. NCR 그냥 기호만 알려드렸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순열, 조합, 이런 것들을 하기에 전에 앞서서 우리 수업을 안 들으셨던 네 분께 한마디 하자면, 앞으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약속된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약속된 기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이런 형태로 씁니다. N, 땡, R. 요 네모 안에 들어갈 그 문자 혹은 기호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땡이라고 하는 거에 각각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확인한다면 크게 네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두 개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되실 거고 두 개는 지금 당장 배우게 되실 겁니다. 먼저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한다 라는 나열이라는 멘트 혹은 줄 세운다 라고 하는 그런 멘트들이 들어가게 되면 혹은 뭐 줄 세우기 같은 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저 n-r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npr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를 순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 또는 뽑는다 라고 해서 대표 뽑기에 가깝고요. 대표 뽑기 2학년 때 배웠던 대표 뽑기 같은 경우에 선택하는 거는 뭘 이용하냐면 NCR이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할 겁니다.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그 확률과 통계에서만 배우기 때문에 확통 에서만 배울 거고요. 그거는 크게 네. 뭐 두고 가셨나요? 흥화 법칙. 아, 불가사치. 하나면 돼요? 두 개여야 돼요?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이거는 근데 하고 주셔야 돼요. 두 개? 화토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뭐냐면 n개 중에서 r번을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이거 쓰지 마세요. 여기는 쓰지 마세요.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건 쓰지 마세요. r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나열한다 라고 하는 게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거 비밀번호 같은 거요. 뭐 1111 그죠? 라는 그런 비밀번호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쓰지 마세요. 얘는 n 파이 r이라고 써요. 그리고 얘는 중복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맞으면 n개 중에서 뭘 것 같아? 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뭐하는? 뽑는, 선택하는 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복 조합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이제 중복 조합이 될 거고요. 그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HR을 사용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에는 선거 같은 거.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복 순열이라는 거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나옵니다. 확률과 통계 1단원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순열 혹은 여러 가지 조합 해서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순열, 무슨 순열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조합들 중에서도 이제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을 배울 거고요. 자, 네, 공통수학 원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순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아까 적으신 분들은 굳이 적으실 필요 없기는 해요. 순열이라고 하는 애는 영어로 뭐다? 수거는 영어로 permutation 이라고 하고요. permutation의 뜻이 뭐예요?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순열이에요.
네, 그냥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고 퍼뮤테이션이 한글로 순열이에요. 그 뜻입니다.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줄 세우기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줄 세우기와 같아요. 그래서 그 N, P, R 이라고 하는 기호를 쓸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자 예를 들면 뭐라고요? 5명 중에서 3명을 나열한다 라고 하면 계산할 때 중학교 때는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제 N명 중에서 R명을 나열하면 NPR로 쓴다고 했다시피 여기 5명 중에서 3명을 나열한다 라고 했으니까 OPR 요렇게 3 요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길다랗게 곱하는 이 무지막지한 무식한 짓거리를 좀 더 있는 척해서 들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명 중에서 7명을 나열한대.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써야 됐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쓸 때는 어떻게 쓰자고? 10, P, 7로 깔끔하게 쓰자고. 물론 계산을 할 때는 실제로 10 곱하기 9 곱하기 해야겠지만 그래서 뭐라고요? NPR이라고 하는 애는 기호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어디까지? N-R 더하기 1까지 총 개수가 R개가 되도록 순서대로 곱해주는 거를 순열이라고 하고 permutation 그래서 뭐 NPR이라고 그러니까 뭐 OP3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굴리는 거 좋아하시면 N permutation R이라고 하셔도 돼요. 뭐라고요? 10 permutation 7 해도 돼요. 난 안 할 거니까. 네, 니네들은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NPN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보자고요. 나 이번엔 소리 안 지를 거예요. 귀 안 막으셔도 돼요. 저 이번엔 소리 안 지를 거예요. 소리 안 지를 거예요. 아까 내 귀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요.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해 나가는 걸 1까지 곱해 나가는 걸 NPN이라고 쓰지 않고 쓰긴 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쓰고 냅두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표현을 할 거다. 뒤에 느낌표 기호를 이용해서요. 근데 느낌표처럼 써 있지만 느낌표, N 느낌표라고 이렇게 무식하게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읽냐면 여기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줘요. 사실 팩토리얼이지만 팩입니다. 팩토리얼입니다. 이겁니다.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놈의 그 단어, 누구? 계승이라고도 해요. succeeding you father 할 때, succeeding 할 때 계승 말고요. 그런 생각했는데. 왕위를, 이거, 니네가 이 게임을 해본 적은 없을지라도 이거에 대한 짤은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아버지. 푹푹푹푹. 본 적 있지 않아요? 짤로? 굉장한 없는데. 이거, 저기 뭐야, 캐릭터 중에서 그 아서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블리자드에서 워크래프트 나오는 영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악마에 씌여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그런 뭐 하는 짓이냐 아들아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아버지. 진짜로 그게 그 대사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렇게 왕관치 이렇게 쓱 쓰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계승. 그 계승이 아니고요. 이 계승은 뭐예요? 승이라고 하는 게 거듭해서 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단식으로 순서대로 1부터 순서대로 곱해 나간다. 어디까지? n까지 순서대로 곱해 나간다. 라는 뜻으로 의미를 지니는 계승입니다. 전 안 쓸 거예요. 전 n 계승 뭐 이런 소리를 안 할 겁니다. 그냥 팩토리얼이라고 할 거예요. 그냥 싫어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나는 진짜 요새는 니네는 그런 거를 느낀 적이 별로 없겠지만 나 어릴 때까지만 했어도 되게 사실 일본식 표현을 그때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중에서는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는 이런 걸 잘 모르겠구나. 그 걸레 빠는 통을 뭐라고 요만한 통을 뭐라고 불러요? 양동이? 타라이. 하나니? 대야를 다라이. 그치, 다라이도 일본식 표현이죠. 일본어죠. 그다음, 우리나라, 요새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잖아요. 왁구보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왁구 같은 것도 이제 일본 스타일 왁구가 그거 아닌가? 스타일? 패션? 약간 이런 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비화돼가지고 못생긴 얼굴 보소 약간 이런 느낌으로서 왁구 보소가 된 거고요. 근데 진짜 근데 정말 옛날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빠게스라고 불렀어요. 양동이 대신에 빠게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양파를 담아내기라고 부르고요. 전구를 담아라고 부르고 구슬이라고 하는 구슬 이런 뜻을 담아라고 했대요. 아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2의 5 제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2의 5 승이라고 하는 그 승도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식으로 거듭 제곱을 표현하면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승이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승을 쓰지 말자. 근데 왜 얘는 아직도 쓰냐고요. 이것도 참 마음에 안 들죠. 그 다음에 이런 뷰닭 같은 짓거리 베스트 1은 닭도리탕이죠. 도리가 도리라고 하는 거가 어원이 되게 여러 가지던데 도리가 볶다? 그러니까 닭도리탕 닭에서 닭도리탕이라고 하는 도리라고 하는 게 조리하는 무언가 방법을 닭도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닭도리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방법인데 고수도 마세요, 고수도? 고수도 팔 때 새 5마리 모으면 뭐라고 하죠? 새 모양 3장을 모으면 고돌이라고 불러요. 왜 고돌이냐면 이 새 그림이 하나하나 세 마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치니 산시고 그래서 5개의 돌이 새가 있다고 해서 새 도자를 써서 이게 새라고 그래서 말이 되냐 이거는 닭새탕이라고 일본식의 닭새탕이다. 일본식 표현을 벗어나자 그래서 닭볶음탕이 됐어요. 개똥멍청이들이 근데 요새는 닭볶음탕이라고 안 하고 닭도리탕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네, 볶음도 아니고 탕도 아닌 어중간한 조림이 되었죠. 그죠?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 정말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짜장면 그놈의 짜장면이랑 자장면으로 한 몇십 년을 쌓은 그거나 지금은 김밥을 김밥으로 읽어도 되지만 옛날엔 김밥이라고 읽으면은 아나운서들은 여전히 김밥이라고 읽는 거 아시죠? 예, 김밥이요. 그건 발음이 좋지. 근데 표준어 발음상으로 따졌을 때도 그게 국립국어원 그런 데서 제정을 하는 거라서 문제예요. 개똥 같은 거.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개수라고 하나요? 개수라고 하나? 개수인가요? 개수인가요? 그럼 왜 잠시만 맨날 단어를 쓰던 거 회수인가요? 횟수인가요? 저건 횟수로 하지 않나요? 저 주도 많이 쓰던데. 다시 개수할 수 그럼 차수라고 읽어요? 차수라고 읽어요? 차수요? 읽을 때 발음상으로 차수라고 읽지 않아? 발음은 이거 아니야? 횟수도 이 발음 아니야? 개수도 이 발음 아니야?
그래서 발음 순서대로 써야 된다 였다가 뭔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요, 요 순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npr 대신에 누구로? n 팩토리얼을, 즉 n부터 1까지 곱하는 애를 먼저 다 곱해놓고 그 중에 누구를 약분해주면 요 아래에 있는 애들 n-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애들을 약분해주면 npr이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p5라고 하는 애는 1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애를 10-r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 또한 결국에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일 테니까요. 6으로 갈래요. 4팩으로 갈래요. 5까지 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npn을 떠올려 보시면 npn이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n 팩토리얼을 n-n 팩토리얼로 나눈 거라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근데 우리 얘 n 팩토리얼이라며. 그럼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 못 생긴 애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누구를? 0 팩토리얼을 얼마로 하기로?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np.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도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순열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끝나죠. 네, 전 이 팩토리얼을 볼 때마다 진짜 정말 그 오일러라는 정신 나간 사람을 보면서 20년 동안 저와 진짜 정말 세상에 정말 상변태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만들어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 만들어낸 것도 오일러예요. 찾아낸 것도. 2의 파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사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얘가 해석학에서의 가장 꽃이고요. 요 자연상수라고 하는 2.782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저 숫자가 있고 없고 이렇게 찾아내고 저걸 써먹기 전후로 그 미분 적분의 세계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파이, 기하의 꽃이죠.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i라고 하는 거는 대수의 꽃이죠. 허수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고 아니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원 전후로 마이너스 음수라고 하는 거가 발견된 건 혁신이었죠. 그래서 꽃과 꽃이 보였더니 그 혁신이 보였더라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이런 시기였어요. 이게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제일 제일 뭐 같은 애들만 써놓으면 그렇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오일러라고 하시는 분이 만들어낸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냐면 파동 방정식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파동 방정식이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일이 없겠지만 배울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 사인이랑 코사인이라고 하는 애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1차 함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파동의 합으로 그 물리 시간에 그거 배우셨죠? 더하면 상쇄되는 거. 물리를 아직 물리를 아직 안 배우셨나요? 거기까지 파동 아직 안 배우셨어요? 파동이라고 하는 애가 그 파도에 파도를 더하면 파도가 세져요. 근데 그 파도에 역파도가 이렇게 합쳐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쇄되어 사라져요. 그래서 일자가 나와요. 이거를 파동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상쇄되는 식으로.
그게 오일러의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그래프를 파동 형태로 바꿀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걸 유도를 해낼 수 있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미친 사람이 20년 동안 한 짓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이 팩토리얼에 꽂혀서, 그 팩토리얼에 꽂혀가지고, 이 팩토리얼에 일반 함수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팩토리얼이라는 건 계승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1부터 순서대로 곱해나가는 숫자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얘를 함수화해서 그걸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모든 유리수, 실수, 더 나아가서 음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가 그 오일러 아저씨가 20년 동안 생각했던 오일러 할배가 20년 동안 생각했던 짓이었고요. 그 오일러 할배가 20년 넘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식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합니다. 음수, 유리수, 무리수에서도 성립해요. 그래서 그 오일러 파동 방정식 거기에 있는 그 fx가 어쩌고저쩌고 뭐 되게 복잡한 뭔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파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값은 뭐시기라고 나오는 값이 나오고요. 2분의 1 팩토리얼도 나오고요. 뭐 마이너스 3 팩토리얼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는 실수 모든 값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게 그 오일러 아저씨가 20년 만에 찾아냈어요. 참고로 오일러 아저씨가 1600년대 사람인가 1700년 초반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 20년 동안 다른 거 생각 안 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틈틈이 그 페르마 똥도 치워줬잖아요. 자, 순열이었습니다. 순열에서 배우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기 네, 여기 페이지 368, 369까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서 나오는 NPR을 이용한 등식을 봐라 라고 나오는데요. 예. 어머, 아, 또 그러니까. 나 어디 뭐 묻은 거 없죠? 그랬다. 바닥이 아주 그냥 곱창이 나서요. 잘 생각해봐. 자, n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n부터 n-1까지 다 순서대로 곱하는 거라고. 그러면요, 예를 들면 4팩토리얼에다가 5 곱하면은 이거 5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왜? 이미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요 앞에다가 5 하나 곱해주면 결국엔 얘는 5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가능하겠네?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그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직접 뒤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말고 특별하게 딴 게 없긴 해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번 요건 좀 보고 가시죠.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세요. 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 np2라고 하는 n 곱하기 n-1이고요. 그 값이 얼마라고요? 7n이다. 그럼 식은 n제곱 마이너스 8n이 0이니까 n 값은 얼마? 8이어야 돼요. 왜? 야, 여기서 이거 하나 안 썼구나. n은 언제나 항상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n은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0은 안 되고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마찬가지로 7pr 곱하기 3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애니 가 1260이래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7부터 몇 개를 곱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6을 곱한 값이 1260이라서 7pr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다? 21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곱해보면 되겠죠. 7, 6, 5, 끝. 42, 210 딱 나오죠. 아, 몇 개구나. 몇 개구나? 3개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3번은요? 3번 어때? 6 곱하기 n 곱하기 n-1이라고 하는 값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이고요. 짠, 짠. n제곱 마이너스 5n 이 0이라서 n값은 5네요. 그죠? 이렇게 가볍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녀를 이용해서 네, 경우의 수 같은 경우 필수 예제 2번 한번 보세요. 축구선수 2명, 야구선수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총 몇 명이니까? 5명이니까 뭐? 5팩토리얼. 5팩토리얼 계산해주면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3팩토리얼이 얼마고? 6이고요. 4팩토리얼은 여기다가 4 한번 곱했으니까 24고요. 5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네, 120. 이 정도까지는 외워주시면 5팩토리얼 혹은 6팩토리얼까지는 강요는 아닌데요. 외우면요, 생각보다, 네, 되게 빨리빨리 끝나서 좋아요. 5팩토리얼입니다. 네, 120 끝. 2번은요, 10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대요. 10, P, 3이고요. 계산해주면 19, 8, 720. 자, 20명의 회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한 명씩 뽑는다. 자, 보직이 다른 그 대표를 뽑을 때는 경우의 수, 순열로, 줄 세우기로 간다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었어요. 그래서 20 중에서 2개를 뽑으시면 되고 20 곱하기 19, 38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보다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열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념은 이게 다예요. 근데 단원 하나가 이만큼 나오고 확률화 통계에서도 그게 꽤나 양이 볼륨이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수능에서 5문제, 6문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오겠니? 뻔한 문제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뻔한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말장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유형들조차도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개념화해서 외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첫 번째는 무조건 반드시 이웃하는 것을 묶어서 하나로 본다. 그지? 아, 색깔을 잘못했다. 이웃하는 것을 묶어서 하나로 본다. 이게 해법이에요. 이웃하는 경우에는 이웃하는 것을 묶어서 하나로 보면 되는데 그때의 이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뭘 먼저 구하고 묶음 내부에 나열하는 경우를 먼저 세주고 두 번째는 그 묶음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를 계산을 한 다음에 결국에 1번 곱하기 2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우에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얘는요 어떻게 하라고? 상관없는 애들을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애들을 없는 것을 먼저 나열 후에 뭐라고? 사이사이에 나열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하나 좀 봐줍시다. 자, study가 이웃하는 경우 자, study에서
스터디에서 S하고 T가 이웃한대요. 자, 묶어서 하나로 처리해. 그 다음에 몇 팩? 2팩토리얼 곱하기 전체 4팩토리얼. 그래서 계산해주면 2 곱하기 24, 48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STU가 이웃하는 경우 DY 이렇게 보는 거니까 네, 3팩토리얼 먼저 내부부터 세. 그 다음에 전체가 3팩토리얼이야. 그래서 6 곱하기 6은 36 세주시면 계산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필수예제 4번 한번 봐봐. 수학책끼리 나란히 꽂히지 않도록 꽂는 경우의 수. 국어책끼리 어느 두 권도 나란히 꽂히지. 자, 봐봐. 서로 다른 6권의 책 중에 국어책이 3권. 국어 3, 영어 1, 수학 2가 있는데 서로 다른 책이에요. 수학책끼리 나란히 꽂히지 않도록 꽂으려면 뭐라고? 이웃하지 않도록이에요. 상관없는 거, 이웃해도 상관없는 몇 권을 4권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러면 여기 4권을 이렇게 뿅뿅뿅뿅 하고 나열을 해놓으면 공간이 몇 곳이 생기고 양 끝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곳이 생기고 이 5곳 중에서 하나씩 수학책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4개를 나열하는 거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곱하기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수학책 2개를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순서 있습니다. O, P, E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4 곱하기 20 480 나옵니다. 자, 국어책끼리 어느 두 권도 나란히 꽂히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야? 수학이랑 영어만 나열 먼저 해주면 되는 거죠. 3곳에다가 나열할 건데, 빈 곳이 몇 개니까? 4개니까. 그래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곱하기 얼마? 4개 중에서 3개. 6 곱하기 4, 3, 2. 24 계산해주면 144 계산이 되겠습니다. 교대로까지만 하시죠. 자, 교대로는 예, 간단합니다. 남자 여자 3명이라고 3명씩 있다고 한다면 교대로에서는 뭐 하시면 돼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줄 세우면 돼요. 남자끼리 줄 세우는 경우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여자끼리 줄 세우는 경우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근데 중요한 건 남녀도 가능하지만 연함도 가능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필수예제 5번의 문제라고 한다면 필수예제 5번의 2번 숫자가 다른 경우는 어때? 요렇게 되는 경우는 어때? 교대로 서는 경우가 이거 말고 딴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5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필수예제 5번까지인데요. 유제를 앞에 있는 거 유제는 하기 좀 그렇지 않아? 너무 많지 않아? 연습 문제랑 이쪽 유제 12-10번까지만 일단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유제 12-10번까지만 일단 진행해 주시고요. 라이트 센이요. 지금 요거 계산하시면 어디까지냐면 1178번까지밖에 안 돼요. 78번이요? 별로 없죠? 45문제. 네. 안녕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